서산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무증상 상태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밀접 접촉자 1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은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에 불이 났을 때 관측되는 열기둥 현상을 실험을 통해 재현해봤습니다. 예산 예당 2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무효와 발암물질이 검출된 원인을 규명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천연기념물 전박이 물범을 보존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전박이 물범 현황 조사와 보호 대책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 TV 뉴스입니다. 서산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전교생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초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서산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확진됐습니다. 187번 확진자인 이 학생은 17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별다른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일 지역 중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초등학생도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밀접 접촉자 1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전교생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학교는 우선 모든 수업을 2주 뒤인 4월 2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상황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죠. 예산 예당 2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게시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군 고덕면 일대 추진 중인 예당 2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습니다. 청원자는 최근 예당 산업단지 인근 마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만큼 산업단지 조성을 무효하고 발암물질이 나온 원인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는데요. 대기 측정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후 대기질 검사가 진행됐고 측정 당시 일부 공장들이 일시 운영을 중단했음에도 벤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과가 유명한 청정지역 고덕면에 산업단지가 들어선 후 대기질이 악화되고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2일 현재 해당 청원에는 400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상황과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봄철인데요. 산 주위에서 불을 다룰 때에는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특히 작은 불씨 하나조차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데요. 왜 그런지 실험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역대급 대형 산불로 기록된 2019년 고성 산불. 고성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 모습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전신조에서 번쩍하고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이 불씨들이 날아가서 큰 불 됐고. 이렇게 시작된 불은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2019년 고성 산불은 작은 불씨가 바람에 날리면서 대규모 산불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 작은 불씨의 위험성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짝 마른 낙엽 위에 잣나무 한 그루를 세워뒀습니다. 실제 산지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직접 채집해온 것들입니다. 배기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이내 불씨가 튀어나옵니다. 산지에서 관측되는 풍속까지 저희가 주고 초속 4m의 인공 바람을 가하자 불씨가 낙엽에 옮겨 붙습니다. 불씨가 날아와 낙엽이 모두 타기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불씨는 산불 현장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산에 불이 났을 때 쉽게 관측되는 열기둥 현상을 재현해봤습니다. 연료에 불을 붙이자 불이 순식간에 솟구쳐 오릅니다. 불의 습성상 주변 공기를 빨아당겨서 상승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때 불씨가 같이 딸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불기둥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때도 사방으로 불씨가 날리는데 산불 피해를 더 키우는 요인입니다.
본격적인 용농 활동에 앞서서 논밭 태우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소각행위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부르는 대형 참사. 산 주위에서 불을 다룰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월 청양의 한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다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차량이 넘어질 정도로 큰 충격이 가해졌는데요.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일 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이 확인될 경우에만 움직여야 합니다. 또 다른 비보호 좌회전 사고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1월 금산의 한 교차로 직진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갈 즈음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은 반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반대 직진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오는데도 불구하고 진입해 사고가 날 경우 안전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1월 당진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적색 전면 신호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데요. 그 순간 사고가 발생합니다. 역시 적색 전면 신호에 멈추지 않고 달리던 차량과 충돌한 겁니다. 야간에 차가 없다고 방심하면 영상에서처럼 사고가 납니다. 적색 전면 신호는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한번 멈췄다가 출발. 황색 전면 신호는 다른 차가 온다면 언제든 설 수 있게 서행해야 합니다. 전면 신호 통행 방법 꼭 기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충남도 의회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중요한 근거인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을 보존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도의회는 장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점박이 물범 및 서식지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점박이 물범의 개체수와 이동 경로 등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됩니다. 충남도가 읍면동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22곳을 선정했습니다. 충남도는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 문제 극복을 돕기 위해 예산 느린 호수 마을 사람들 모임과 청양 비봉산 공동육아를 비롯해 분야별, 지역별로 1개 이상의 공동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공동체는 기본 교육을 거쳐 공동육아와 작은 도서관 운영, 마을 환경 정비와 어르신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는 공동체당 300만 원에서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의회는 22일 대산 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촉구 결의문을 환경부와 중앙부처 등에 전달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산 지역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환경 전반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이 국가 통계량의 3배를 웃돌고 있다며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 보시죠. 신입생 미충원 사태를 막기 위한 대학의 자구책이 재학생과 최초 합격한 신입생들의 상대적 불평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1일 충청권 대학가에 따르면 2021학년도 추가 모집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신입생 미충원 사태를 만회하고자 추가 모집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대학들의 경우 첫 학기 등록금 면제, 기숙사 1년 무료 제공 또는 우선 배정은 기본이고 일부 대학은 무선 이어폰이나 아이패드 등 최신 전자기기까지 무상 지급한다고 정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학생과 최초 합격 신입생들 사이에서는 추가 모집 입학생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시나 정시 전형 등 진학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실력을 인정받고 입학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추가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과 그 대우가 다른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추가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신입생에게 제공되는 혜택뿐만 아니라 선발 방식이 완화된 점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대학들마다 수능 100%와 학생부 100%로 추가 모집 전형을 실시했는데 추가 모집을 실시한 대학 중에서는 수능 미응시자도 지원 가능이라고 홍보한 곳이 있어 재학생과 최초 합격 학생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중 수능 100%로 추가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의 경우 단순히 지원자가 미달됐다는 자격만으로 수능을 치르지 않고 운 좋게 입학이 가능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대학들마다 추가 모집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 미달 사태는 대학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보니 대학마다 추가 모집에 과감한 투자를 일삼았지만 일부 대학들은 N차 모집에서도 정원 미달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춘 정원 조정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학생 간 불평등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농어업 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와 보험료 지원 대상, 부정수급 시 환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기서 의원은 기후온난화와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어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재해 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례가 제정되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이 충남 등 지역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불법 낚시 어선 특별 단속을 진행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과 음주 운항, 타 지역 불법 낚시 행위 등입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음주 운항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충남과 경기, 인천 등 중부 해경청 관할 지역 낚시 어선 사고는 2018년 72건에서 이듬해 80건으로 지난해에는 9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성군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 경영주에게는 가구당 20만 원이 들어있는 영농 바우처 카드가 지급됩니다. 바우처 카드는 농협에서 발급받으면 되며 교육과 문화, 레저 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농어업인 바우처는 4월 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충남 도립대학교 졸업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충남 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 도립대 취업지원처가 최근 3년 동안 대학 정보공시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졸업생 가운데 51.3%가 충남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 대전과 세종 등 충남권을 포함하면 졸업생 10명 중 6명이 지역에 취업했습니다. 도립대는 지역 기업을 발굴하고 졸업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 세계 튤립 꽃박람회가 다음 달 14일부터 5월 10일까지 꽃지 해안공원에서 열립니다. 지역 화훼농가 법인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튤립 200여 종이 선보이게 되는데요. 박람회장 한쪽에서는 유채꽃과 벚꽃, 수선화 등 다양한 봄꽃들도 전시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등 부대 행사는 개최하지 않거나 축소할 계획입니다.